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하이패스. 하지만 그 뒤에는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안 잡았으면 바로 추돌 되고 있을 거예요. 지난 5년간 무려 212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많이 놀랍기도 하고 이제 심장이 막 되게 막 쿵쾅거리고요. 하이패스 차로는 왜 사고 다발 구역이 된 걸까요? 늦은 시각 하이패스 진입로로 주행하는 제보자. 그런데 급차로 변경한 검은색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에게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차선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하이패스 약 12차로 정도의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선 진입을 완료한 상황인데 이 가해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약 7개에서 8개의 차선을 횡단하는 상황입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차선 변경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횡단한 거예요. 그런데 가해 차주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급차로 변경을 감행한 걸까요? 블랙박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 차주가 달리던 요금소 차로에 빨간색 진입 금지 표시 보이시죠? 이걸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요금소 직원들 대부분 다 퇴근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요금소 공간에 문을 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연속해서 한 7차로 정도가 다 퇴근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급차로 변경은 말도 안 되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차량 파손은 크지 않았지만 사고 트라우마는 강하게 남았다는데요. 임신 28주째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지가 마비돼서 그러니까 걷지를 못했었어요. 사고 직후에는 차를 타지를 못했어요. 특히 제가 몰던 차량은 그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전혀 탑승을 하지 못했고요. 차량의 통행이 집중되는 하이패스 진입로에서 급차로 변경 못지않게 위험한 주행은 또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찾아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던 제보자. 그런데 전방에 있는 화물차가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패스 차선에서 후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빠져나가면 이제 뒷차 못 보고 또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비상등을 켜서 후방 차량에도 알려주었습니다. 제보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는 왜 후진을 한 걸까요? 1.5톤 트럭은 그 가족 단속용 하이패스를 지나야 되는데 오진입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해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거나 후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불이익을 크게 받는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비용 중에서 일부분 어떤 사람들은 비용이 최대한 구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티켓을 뽑으려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톨게이트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합니다. 운전자가 다급하게 뛰어나오더니 요금소 사이길로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고속버스에 그만 치이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저쪽에서 차를 저기다 대놓고 따로 대놓고 여기를 계속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고 저쪽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이신 거죠? 운전자가 요금소 사이길로 뛰어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그 사망하신 분이 하이패스 통행을 하면서 건방지가 설치가 되지 않고 통과를 하니까 부저가 울리죠. 삐하고 울리면서 그 경광등이 돌아가고 오면서 뭐 영업소를 방문하라 이제 그런 글씨를 보고 도로 우측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위에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서면 경보음이 울리죠. 이걸 듣고 당황한 운전자가
통행권을 뽑으려고 요금소를 건너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버스 기사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한 걸까요? 피해자가 운전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봤을 만도 한데 그거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버스는 크고 하이패스 차로는 3m가량의 좁은 차로고 좌우측으로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부딪히지만 않으려고 그것만 주의할 뿐이지. 문제는 경고음을 듣고 맨몸으로 요금소에 들어서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톨게이트 지하에 통로가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요즘은 CCTV가 있어가지고 차 후에 번호판을 확인해서 다 벌금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알람을 크게 울려가지고 사방팔방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람이 위반을 했다고 알릴 필요는 사실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주행에 방해가 되는 그와 같은 과도한 알람은 사고만 유발할 뿐 사실은 얻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진입로로 잘못 들어섰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차가 있는데도 후진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 급기야 뒷차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하이패스로 그냥 가도 된다고. 나중에 고지서 오니까 그냥 가도 돼, 그냥. 블랙박스 주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한국도로공사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네, 하이패스 차로에 차고 진입하신 경우 급차선 변경이나 정차, 후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도착지 요금소에 문의하시거나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브레이크 안 잡았으면 바로 추돌하고 있을 거야. 이거에 그렇죠. 앞차가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던 중 시설물에 부딪힌 건데요. 그 충격으로 뒷바퀴 축이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전복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죠. 진입하기까지는 멀쩡히 가셨거든요. 살짝 굽어지는데 거길 직진으로만 생각하셨던 게. 다행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제보자.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뒷차의 2차 추돌 사고가 더 걱정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뒤편을 보면서 차가 이제 백밀러로 이제 뒷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차가 계속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더 놀랐죠. 또 다른 제보 영상입니다.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서던 차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휘청거리더니 오른쪽으로 크게 꺾어지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한 트럭 한 대가 그만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서 갑자기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계속 심하게 흔들렸고요. 하이패스 진입로 폭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좁은 하이패스 구간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 주목할 점은 이번에 만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이와 비슷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하이패스를 통과하다 보면은 규정 속도로 간다고 해도 이게 폭이 좁고 부딪힐 것 같아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하이패스 차선이 좁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 운전들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공간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떨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운전 자체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요. 여기는 지금 하이패스에는 그 차선 바로 옆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어요. 구조물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이 다니던 그 습관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이패스 구간이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얼마나 좁은 걸까?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봤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의 차로폭은 2.75m, 좌우 시설물 간의 거리는 3.1m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의 차로폭은 최소 3.5m가 돼야 하는데요. 전국 하이패스 구간 중 868곳이나 기준 미달입니다. 차로폭은 275cm예요. 네, 차로 이게 차선 중간에서 중간까지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차로 폭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넓이, 여기 통과하는 넓이는 3.1m예요. 3.1m면은 2.5m가 우리나라 그 차량의 최대 폭이거든요. 2.5m면은 3.1m 60cm가 남는 거죠.
근데 양쪽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양쪽으로 놓고 봤을 때 정중앙을 간다 그러면 한쪽에 30cm가 남는 거예요. 30cm 남으면 여기서 이만큼이 남는 거죠. 딱 이 정도가 30cm잖아요, 지금. 이만큼 남고 들어가는 거죠, 이 안으로. 네, 속도가 높아버리면 잠깐만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닿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구간 양옆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역시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데요. 여기 지금 타이어 흔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이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이게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렇게 속도가 높아버리면 타고 넘어가지는 거죠. 타고 넘어가면은 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거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있다라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의 70%가 차와 시설물 간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이 이토록 좁은 이유는 뭘까요? 하이패스의 어떤 센싱 기술 자체도 떨어지고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낮추는 걸로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폭을 줄여줘야지 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 센싱 기술도 좋아져서 에러가 지금 거의 없는 게 하이패스거든요. 하이패스 구간의 좁은 차로폭과 콘크리트 시설물은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중심이 고 지나갈 적에 판판하지는 않더라고. 약간 무퉁무퉁하더라고. 끝장만 살짝 하면은 그 보도가 있잖아요. 그게 닿기 쉽더라고. 이게 워낙 이게 좁다 보니까 약간만 방심을 하면은 뒷바퀴가 그 경계석 턱에 닿아요. 좁은 데다가 이제 공면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마다 또 깜짝깜짝 놀라요.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좁은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가 올라가면 덩달아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운행 속도를 한 30km 정도로 봅니다. 30km를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3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는 2020년부터 시설물을 없애고 전차로형 하이패스가 본격 운영된다는 건데요. 아직 3년이나 남은 만큼 앞서 본 사고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 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좀 더 하이패스나 일반 차로에 대해서 미리부터 바닥에다가 안내 문구라든지 안내 신호를 보내서 진입할 때 급격한 차로 변경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 또 지금 현재로서는 30km에 맞춰서 방어벽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넓혀서 하나하나 좀 개선해서 선진형으로 바꿔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